안녕하십니까. 사파통계 사경원입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 3회 사회조사 분석사 2급 80번 문제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의 적합도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맞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문제 자체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한 3.7 정도 이상 수준으로 한번 좀 난이도가 높은데, 우선 문제를 풀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선은 해당되는 값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답이 틀린다는 것을, 요게 적합하지 않은 것을 먼저 제외하고 나서 선택하는 문제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회귀 분석의 적합도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 우선 회귀 분석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회귀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회귀 모형의 적합도 검정 혹은 타당도 검정이라고 합니다. 타당도 검정. 그러니까 모형식 자체가 타당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적합하다면 우리는 회귀 개수의 유의성을 보게 됩니다. 유의성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적합도 검정이라는 것은 회귀 모형 자체가 타당하냐 합리적이냐라는 것을 보는 적합도 검정이라 하는데, 이 적합도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분산 분석표를 씁니다. 첫 번째 분산 분석표를 통해서 얼마만큼 모형에 타당하냐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결정계수인 R스퀘어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어드저스트 R스퀘어가 될 것이고요. 회귀계수는 해당되는 T테스트를 통해서 회귀계수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됩니다. T값이 증가되면 될수록 어떻다? P값은, 유의확률값은 작아져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기무가설은 무조건 베타는 제로, 베타는 제로, 베타는 제로가 아니다. 이런 것이 우리는 적합도와 회귀계수의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됩니다. 자, 제로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적합하지 않다. 얘는 적합하다. 그 기울기가, 회귀계수의 기울기가 해당되는 0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해당은 베타가 0이 아니라는 것은 기울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더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하지만 당첨금이 0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0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기울기가 나오는 건 만수르가 왔다 라고 하는데도 여기가 기울기가 0이야. 그럼 얘가 무조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베타는 0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산 분석표는 F 검정을 하는 것이고, 회귀 계수는 T 테스트를 적용함으로써 분산 적합도와 회귀 계수가 동일한 선상이 아니에요. 동일한 선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귀 모형의 F 검정이 유의한 것은 그냥 모형이 적합하다 아니라는 보는 거지, 회귀 계수의 기울기는 T테스트하고는 관련성이 매우 작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틀린 답이 됩니다. 다음은 결정계수값입니다. 결정계수는 SST분의 SSR이라고 합니다. SST분의 SSR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선 풀이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건데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회귀계수의 유의성은 T 검정을 하는 것이고, 단순 회귀 분석의 분산 분석표 적합도 검정을 하게 되면 회귀식 SSR, SSE, SST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결정계수는 SST분의 SSR이죠. 따라서 SST분의 SSR로 진행되므로 요거를 뭐라 한다? 우리는 회귀 모형의 변동이 되죠. 회귀 모형의 변동. 얘는 촌변동이 되는 거고, 얘는 오차의 변동이죠. 얘는 오차의 변동입니다. 따라서 SST분의 SSR은, 요게 조금 해석이 조금 그런데, SST분의 SSR은 요겁니다. 요거 총변동분의 해당되는 회귀식의 변동입니다. 회귀식의 변동이에요. 만약에 얘를 적용한다면 1-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여기서 조금 해석이 잠깐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SST분의 SSR이기 때문에 총 변동분의 회귀식의 변동이 된 겁니다. SSE는 오차, 에러, 얘는 토탈, 전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결정계수는 오차 변동이 아니죠. 총변동이 될 거고요. 총변동이 될 것이고 회기의 변동으로 맞습니다. 이건 맞으면 이건 총변동이 돼야 됩니다. 오차 변동은 SSE라는 의미가 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가 보시게 되면 상관계수가 나타나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결정계수는 SST분의 SSR이 될 것이고요. 1-SST분의 SSE가 됩니다. 근데 이 단순 회귀 분석의 한정에서 단순 회귀의 상관계수값의 제곱을 씌워버리면 결정계수가 됩니다. 결정계수. 하지만 결정계수는 0부터 1까지 값을 가지고 상관계수는 -1부터 1까지 값을 가지므로 얘를 제곱을 씌우면 결정계수는 되지만 결정계수의 즉 제곱근을 씌우면 해당되는 상관계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부호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이라면 이해가 맞습니다. 뭐라고요? 절대값이라는 것은 이해가 맞지만 해당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결정계수가 1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상관계수가 1인지 -1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회귀 계수의 기울기까지 적용을 하실 경우 여러분들 결정계수를 상관계수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얘 역시 무조건 1이다. 다시요. 얘가 1이라면, 다시요. 상관계수가 1이라면 결정계수는 무조건 1입니다. 하지만 결정계수가 1이면 상관계수가 1 또는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이 틀린 말이므로 3번이 맞는 겁니다. 근데 3번이 상당히 어려워요. 3번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맞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80번 이 부분을 한번 아래 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오차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루트 n분의 s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뭐라고요? 루트 n분의 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표준 오차 자체는 루트 n분의 s입니다. 근데 추정의 표준 오차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실제 관측값과 직선의 추정값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그래서 오차항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차항은 입실론. 잔차, 오차항의 추정량을 우리는 2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잔차를 가지고 이 해당되는 실제 값들을 가지고 떨어진 정도를 가지고 오차항을 추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집단이 되는 거, 예상되는 거, 얘는 실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잔차를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잔차를 기준으로 우리는 해당되는 오차항 입실론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당되는 잔차의 표준 편차, 해당되는 잔차들의 요 값들의 표준 편차는 해당되는 추정 표준 오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도를 추정할 때 표준 오차가 작다면 얘가 작을수록, 다시 말하고요, 추정된 표준 오차가 작을수록 실제값과 추정값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요거 적용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표준 오차의 추정값이기 때문에 MSE 오차죠. 에러에 해당 부분은 루트를 씌우기 때문에 잔차의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잔차인 SSE를 통해서 자유도인 M-2를 적용하여 MSE의 부분의 추정값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렵죠. 이 방법은 매우 어려운 공식입니다. 이거는 아마 고급 수준까지는 가셔야 돼요. 고급. 그래서 SSE 즉 오차를 자유도 표본수에서 -2. 왜냐하면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독립변수 한 개와 잔차, 요거 해당되는 미지수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를 뺍니다. 두 가지를 빼서 해당되는 MSE를 여러분들의 표준 오차를 추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 요거와 똑같죠? SSE를 단순 회귀 분석일 경우요, M-2로 나눠서 우리는 MSE인 평균 제곱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의 표준 오차는 해당되는 오차죠. 추정된 표준 오차 MSE를 추정하려면 어떤다? 잔차와 표본의 크기인 -2를 통해서 산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걸로 나누는 거죠. 오차니까 오차의 합을 M-1로 나누면 오차의 추정값,
목표 추정된 표준 오차의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어려웠던 내용들이고요. 근데 결정계수는 요것만 다시 말씀드리면 회기식 오차 합계이기 때문에 얘는 총합이죠. 전체의 변동이고 얘는 회기식에 대한 변동.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오차의 변동. 오차의 변동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 정도 보시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맞추셔야 되겠죠. 요거는 맞추셔야 되고 요것도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건 할만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좀 많이 어렵죠. 요 보기가 많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보기와 문제와 답만 외우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은데 해당되는 요 부분 n-2를 통해서 구한다는 것만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사파 통계 80번 문제 풀이해 드렸습니다.